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제자리가 아닌 이유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제는 형태가 변화되고 인간의 욕망이 더 많이 들어간 주거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났다리입니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진짜 오랜 친구들과 갯돈을 모은 게 있어서 그걸로 같이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도 보고 또 이제 친구들과 간간히 얘기도 하면서 나름 즐겁게 잘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소신 발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사실 좀 두렵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파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맹목적으로 듣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을 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아니라면 아닌 것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지 생각이 크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부동산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동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부동산이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하락장이고 좀 장이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 내가 그런 근거를 가져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을 떼고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거래가 되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떠한 물건이든 서비스든 돈이라는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이라는 가치는 늘 떨어져 왔었죠. 과거의 짜장면 값이 지금의 짜장면 값과 같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돈이라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체계를 선택한다면 저는 부동산이 끝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큰일이 없다면 향후 50년 정도까지는 있다면 우리는 돈이라는 화폐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딱 봤을 때 늘 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산의 가격이 돈이라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돈으로 사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상 돈이라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제자리가 아닌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가 자본주의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그리고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이 끝났다기보다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죠. 그럼 저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욕망의 파이만큼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농업혁명이 있기 전,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그냥 원시적인 동물에 가까웠었어요. 근데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들어가면서 이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해 왔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하지 않는 이상 욕망의 크기는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집에 대한 욕망도 당연히 커지지 않을까요? 초가집에서 기와집, 기와집에서 또 일반 주택, 빌라, 그리고 아파트. 지금은 또 더 좋은 주거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욕망의 크기만큼 주거의 형태도 바뀔 것이라는 거죠. 동일한 공간에서 이제는 형태가 변화되고 인간의 욕망이 더 많이 들어간 주거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인구가 소멸이 되더라도 그 작은 인구의 욕망들이 잔뜩 반영된 집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그거를 판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당연히 그 욕망의 가격만큼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아예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형태의 부동산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부동산도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변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로 또 여전히 집값이 비싼데 무슨 집이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여전히 비쌉니다. 근데 과거에도 비쌌고요. 우리가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집은 여전히 사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딱 놓고 봤을 때 상위 1.5%의 집은 항상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돼요. 앞으로 부동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고 더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더 비싼 집들은 그 격차가 비싸지 않은 집과 아주 비싼 집의 그 격차가 지금부터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비싼데요 라는 거는 그냥 내 감정이고 앞으로를 한번 감정을 빼고 보자는 거죠. 지금 비싸든 안 비싸든 내 상황이 돈이 많든 적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생각하기에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그냥 다른 것처럼 격차가 나잖아요. 사실 서울과 부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이 체급이 이 밑에서 놀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뭘까요?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말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벌어지고 그리고 이 서울도 서울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벌어지겠죠. 그리고 부산은 또 부산 안에서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고 저는 그래서 부동산이 끝났다 그리고 인구가 소멸돼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구가 소멸되고 많이 넘쳐 흐르더라도 인간의 욕망의 크기만큼 그것을 반영한 니즈가 또 다시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또 격차가 좀 더 많이 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기다린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좀 감정을 조금 빼고 지금도 비싸다. 나 지금도 살기 힘든데 무슨 집값 상승이냐라는 걸 한번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나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앞으로는 인상보다는 인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많이 밟았고 경기가 지금 좀 많이 위태롭고 그럼에도 물가 상승률이 잘 안 잡히고 있어서 함부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풀지 못하지만 서서히 풀 거는 같아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감정을 빼고 앞으로의 방향을 그냥 곰곰이 예상을 한번 해보면은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상될 가능성보다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동안 금리라는 것으로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쭉 눌러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다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물가도 다 올랐고 자재값도 다 올랐는데 집값만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다음 스텝에서는 정말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 다가오는 기회를 내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다르다면 그 다름의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예요. 왜 다른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도 자신이 잘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제 생각과 좀 다르다면 그 다름의 기준을 한번 적어주시면 저도 공부가 많이 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전망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망도 해봐야지, 틀려봐야지 내가 왜 틀렸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틀려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확률 게임인데요. 다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생각한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스스로 예측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